네, 안녕하세요. 평소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을 위한 생방송 뉴스 랭킹쇼 남다른 뉴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 엠보드 차트 톱10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목요일 매주 6시에 방송을 했는데 오늘 3시간 앞당겼습니다. 저희가 방송 초반이다 보니까 어느 시간대가 좀 좋은지 사실 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미리 혹시 나중에 다음 주에 또 바뀌면은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남들은 다 본 뉴스를 나만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첫 코너 남다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와 네이버 또 다음 카카오 조회수 합산 52만 9천 이번 주 10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그야말로 강남의 한복판이죠. 이 재건축이 진행 중인 청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땅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검은 기름이 솟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려고 가봤더니 지하 전체에 기름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영상 보겠습니다. 한강과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재건축 공사에 들어간 아파트 단지 앞에 40년 넘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 컴컴한 지하로 내려가자 역한 기름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옵니다. 천을 들춰보니 검은 액체가 흥건합니다. 영하 10도 강추위가 들이닥친 지난 13일 아침 순찰을 돌던 관리사무소 직원은 물이 흐르는 소리에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수도관 동파로 콸콸 쏟아져 나오던 물. 그런데 손전등을 비추자 군데군데 시커먼 기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수도관 밸브를 잠그고 물을 다 빼냈지만 기름은 어딘가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민방위 대피소 문을 열고 지하실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 곳곳에 지름 10에서 20cm 정도인 구멍 10여 개가 뚫려 있습니다. 기름의 근원지였습니다. 이곳은 상가 지하에서 기름으로 추정되는 검은 액체가 솟아나온 장소입니다. 구멍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검은 액체가 잔뜩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진득한 것이 한눈에 봐도 오래된 기름입니다. 난방류가 매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망망이 들렸었죠. 오일 탱크가 있고 그것이 그냥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다.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전설같이. 아우, 저게 무슨 일이에요? 그냥 전설같이라는 마지막 말이 참 영상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그 지역의 상인들은 그 예전에 아파트와 상가에서 난방용으로 썼던 벙커CU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소방서 기록을 살펴봤더니 지난 1979년에 난방용 기름 탱크 2개가 여기에 묻힌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네. 이후 1994년에 3년 이 일대 난방이 지역 난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기름 탱크들은 쓸모가 없어졌고 네. 그래서 2000년대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구멍과 환기구를 막았고 폐기를 했다. 이런 기록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름 탱크 자체가 완전히 철거가 된 건지 예. 이 탱크에 남아있던 기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어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 재건축 아파트 건설 중인 현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위험할 것 같긴 한데 뭐 집안 안정성이라든지 네. 환경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니까요. 된 땅에 건가요? 도대체 뭐가 있는지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예, 좀 심각한 뉴스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댓글이 사실 좀 재밌는 댓글들이 좀 많았어요. 네. 김석기님께서 드디어 강남에서 원유가 나왔군. 네, 실시간 댓글로도 예. 네, 아누비스님이 강남의 유전이 발견된 예, 석유 강국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네. 예, 사실 좀 심각한 뉴스입니다. 김보라님이 심각성을 딱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실시간 댓글로 저거 불나면 어떡해? 아, 라고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네요. 네, 저 정체가 좀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9위에 오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9위에 오른 뉴스는 단독 취재 보도였습니다. 과거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를 사찰한 문건을 MBC가 입수해 사흘 전에 보도를 했는데요. 조회수 53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네.
권양숙 여사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까지 사찰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이 사찰 대상이 아주 광범위했고요. 네. 이 사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챙긴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건에는요. 곽 변호사가 지인한테 한 말, 뭐 사소한 부탁 이런 것까지 다 적혀 있었고 네. 사무실 임대료 같은 사소한 재정 상태는 물론이고 가족 모임이 언제 어디에서 있었고 누가 왔고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고 이런 것까지 다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건들 중에는 2008년 2월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부가 나오기 전 네, 노무현 그 시기에 정부 끝나기 노무현 전. 정부 네. 끝날 때 그때 이제 또 나왔던 그런 것도 있다고 네, 들었는데 맞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이게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노무현 일가를 좀 사찰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댓글이 있는데요. 소시오패스님께서 참여정부 이명박 인수위부터라면 뭐 한나라당 이건 뭐건 국정원에도 또 잘못이 있고 하다. 좀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8위로 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 집단 해고됐던 도로공사의 요금 계산소 수납원들이 10년 넘는 법정 싸움 끝에 드디어 복직을 했고 정직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한국도로공사는 복직한 요금 수납원 1,400여 명을 현장 지원직 이런 별도의 직군으로 배치해서 기존에 요금 수납을 했는데 이런 직군이 아니라 뭐 청소라든지 뭐 졸음 쉼터 청소 뭐 이런 일들을 좀 시켰다고 네. 합니다. 좀 이에 따라서 월급도 임금도 30에서 40만 원 정도 줄었다고 네네. 하고요. 또 기존에 이 수납 업무를 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회사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로공사 측은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 요금 수납 업무는 이제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는 업무다. 그래서 본사 직원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네. 별도 직군을 마련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런 입장 표명 역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꿈꾸는 밤님께서 웬만하면 노동자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저분들 주장에는 사실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수납 업무 직군 자체가 이제는 없는데 네. 본사 소속이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가? 약간 이렇게 좀 댓글을 좀 뭔가 남겨주셨어요. 좀 현명한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지난주에 56만 6천 번 조회됐거든요. 네. 10위 가운데 8위에 오를 정도로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도로공사도 좀 감안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7위로 가겠습니다. 카카오 관련 뉴스가 7위에 올랐습니다. 카카오의 최대 주주 김범수 의장이죠. 그리고 2대 주주는 카카오 지분을 11% 갖고 있는 K큐브 홀딩스입니다. 근데 이 회사, 그러니까 K큐브 홀딩스의 전체 지분은 김범수 의장이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임원이나 뭐 이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 다 김 의장의 친인척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K큐브 홀딩스의 실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2019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이 회사 임직원이 김범수 의장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이었어요. 네. 대표는 김 의장의 동생이었고 제가 좀 전에 친인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대표는 동생이었고요. 이사가 부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은 2019년 1년간 4억 3천만 원이었는데 급여에만 14억 원. 그리고 접대비에는 2억 7천만 원을 썼어요. 오, 많이 썼네요. 그리고 사업 목적이 경영 컨설팅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임원 5명 이외에는 컨설팅 실무 직원이 한 명도 없어서 이거 가족들한테 급여 주기 위해 만든 실체 없는 회사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는 실제로 활발한 투자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김 의장 부부는 급여를 받은 적이 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지난해 김범수 의장의 딸과 아들이 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더욱더 이제 논란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댓글로 송민수님께서 이게 정말 솔직한 심정일 수 있어요. 친인척 부럽습니다. 저도 라고 부럽네요. 올렸습니다. 예, 좀 약간 네.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좀 느껴질 그러니까요. 수도 있고요. 네. 그 댓글로 또 유튜브에서는 세무조사 한번 해야 된다. 음. 점상님이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고 사막여우님이 재벌은 다 저렇게 시작한다. 가족 경영과 승계의 시작 아니냐 이런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좀 다들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네요. 네. 6위로 가겠습니다. 네. 낮 시간에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대전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들을 때리고 으르고 또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런 일이 너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MBC에 접수가 됐습니다. 네. 가해자는
훈육 차원의 행동이었지 폭행한 적은 없다. 이렇게 강력 부인했는데요. 조회수 62만 6천으로 금주 6위에 오른 이 뉴스. 과연 훈육일까요? 폭행일까요? 영상을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 난다. 난다. 위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폭행은 무차별적이었습니다. 일어서려던 이 씨의 배를 발로 밀더니 가슴을 걷어찹니다.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까지. 낮 시간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대전의 한 시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여름 강 원장은 20대 지적장애인 앞에서 죽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샌드백을 힘껏 내리칩니다. 자, 이게 땡겨 부는 사람이야. 땡겨 부는 사람이야. 땡겨 부는 사람. 사회복지사 2명과 실습생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놀이라고 장단을 맞춥니다. 저 영상에서 이제 때린 사람 아니면 뭐 죽도를 휘두르는 사람이 네. 본인은 훈육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50대 먼저 강모 씨고 맞은 사람은 중증 자폐증이 있는 30대 이모 씨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그때 보면 이게 땡깡 부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샌드백을 막 죽도로 막 치잖아요. 네. 땡깡 부리고 말을 안 들으면 죽도로 때리겠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겁을 준 건데 훈육을 저렇게 하나? 아이를 키워본 입장으로서 제가 참 훈육이라는 말이 참 이상하죠. 씁쓸합니다. 네, 저게 네. 훈육이라니. 네. 네, 그렇죠. 한 사회복무요원이 이 현장을 몇 달간 목격을 하다가 그냥 둘 수가 없다. 도저히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촬영을 했고요. 네. 촬영한 영상을 저희 MBC에 제보를 한 건데요. 이 제보자는 취재진에게 이 센터에 부모님이 자주 오시는 애들을 때리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우기2021님께서 뉴스를 봤는데 원장을 옹호하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대단하다고 이런 댓글도 맞아요. 남겨주셨고 네. 실시간으로는 팽팽옥미님께서 당근 폭행이지 이런 댓글을 또 네, 네. 분노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제 조회수 100만 넘긴 아이템들로 가겠습니다. 네. 먼저 5위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국책연구기관의 한 40대 여성 연구원이 사망한 채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을 병원에 데리고 온 남성은 같은 연구기관의 부원장, 그러니까 직장 상사였는데요. 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상하게도 이 쓰러진 여성을 무려 4시간 반이나 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병원에 좀 늦게 온 사실이 드러났고요. 예. 결국 1년 반 만에 이 남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새벽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영상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100만 9천 번 조회되면서 5위에 오른 이 뉴스 영상 보겠습니다. 네. 2019년 여름밤이었습니다.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 차림의 한 여성이 세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들어섭니다. 층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평범한 모습. 4시간 뒤인 새벽 2시, 가방을 맨 한 남성이 여성의 상체를 잡고 질질 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웁니다. 여성은 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맨발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뒤에서 다리로 밀며 내리다가 남성이 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3분 뒤, 이 남성은 여성의 팔을 끌어 힘겹게 차 뒷자리에 태우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다시 4시간 뒤, 같은 승용차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엔 남성 혼자 내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무언가 괴로운 듯 한참을 문에 머리를 기댔다 내리는 남성. 5분 뒤 다시 엘리베이터 안. 반팔 반바지였던 남성의 옷차림이 짙은색 상의와 긴 바지로 바뀌었습니다.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방에 넣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신발도 고쳐 신습니다. 남성은 다시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35분 뒤, 이 차가 도착한 곳은 인근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있던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예.
이 영상에서 쓰러져 있다가 숨진 여성이요. 국책연구기관의 책임 연구원인 40대 임모 씨, 그리고 아까 그 남성은 부원장이었던 직장 상사 50대 이모 씨인데요. 네. 그 임모 씨가 이 씨의 집으로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사실 좀 제일 이상한 건 네. 쓰러진 뒤 4시간 30분이 지난 후에야 그 병원으로 간 사실, 이게 네. 조금 이상해요. 그죠? 네, 이 씨 집하고 병원 응급실이 차로 불과 10분 거리였다고 해요. 근데 왜 4시간 반이 지체가 됐을까? 예. 이게 참 궁금한데 이 4시간 반에 대해 이 부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병원에 와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임 씨와 만나서 회사 일을 한 다음에 헤어졌는데 다음 날 새벽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찾아봤더니 직장 주차장에 임 씨가 쓰러진 채로 차 안에 있었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상에서 확인이 됐던 거짓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부원장은 임 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던 동안에 임 씨에게 2번 전화를 걸어서 부재중 전화 기록까지 남겼어요. 약간 알리바이까지. 그다음 경찰 조사에서는 또 말이 예. 달라집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임 씨가 구토를 한 뒤 쓰러져서 잠이 든 줄 알고 그냥 뒀고 잠을 깨우려고 차에 태워 회사 주차장에 가서 기다리다가 병원에 갔다. 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거는 진술 다음 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렸고요. 충북의 한 모텔에서 투신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석연찮은 내용들이 참 많은 사건인데 네네. 그 유족들은 경찰이 확보한 새벽 2시쯤에 영상을 봤더니 임 씨의 배가 위아래로 이렇게 들썩이는 게 보였다. 호흡을 하고 있었던 거다. 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으면 살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원장이 지난해 말 기소되긴 했지만 이 4시간 반 동안 시간을 지체한 이유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살 수도 있었던 사망 원인도 거기서 네.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띵꽁님께서 의식 없는 사람을 바닥에 끌고 다니는 것만 봐도 네. 좀 답이 나온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 실시간으로는 김보라님께서 바로 119를 왜 안 불렀나, 또 이런 네. 댓글도 남겨주셨고, 네,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사건인데, 빨리 좀 4시간 반 그게 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4위로 가겠습니다. 서울 대림동의 한 음식점 앞 인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 이번 주 4위로 선정됐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35,000, 다음 카카오에서 104만, 그리고 유튜브에서 54만 4천, 합계 162만 번 조회가 됐는데요. 이거 좀 상당히 잔인한 사건인데 네. 한 남성이 50대 남녀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이렇게 근처에 있던 빈 병, 그리고 옷 속에 있던 흉기 이걸 꺼내서 막 휘둘러서 이 2사람이 숨졌습니다. 네. 숨진 남녀는 연인 사이였고요. 가해자는 숨진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경찰에서 가해자는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하기를 원했는데 이 여성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잔인한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실시간 댓글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예, 좀 잔인한 사건이에요. 네, 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음식점 앞 사건이었습니다. 인도, 그러니까 길거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예. 벌어진 거죠. 네, 이제 톱3만 남았습니다. 3위부터는 조회수 200만을 다 넘겼습니다. 네. 이번 주 3위는요.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아이템입니다. 네이버에서 33,000번, 다음 카카오에서 203만 번, 총 206만 번이 조회됐습니다. 이 스트레이트가 사실 집계 방식상 네. 유튜브 그거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유튜브가 안 들어가요. 네, 200만을 넘겼다는 건 그만큼 좀 충격적인. 유튜브까지 네. 집계에 들어갔다면 훨씬 조회수가 높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뉴스였습니다. 지금 이휘준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어떤 건가요? 한 유명 탈북 인사가 저지른 장기간에 걸친 성폭력, 성접대, 그러니까 성착취 의혹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2004년 탈북한 시인이자 작가,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는 장진성 씨입니다. 네. 피해자는 승설향 씨인데요. 역시 탈북 여성입니다. 이 승설향 씨가 MBC 스트레이트 팀을 찾아와서 이 사람이 같은 북한 출신 탈북 여성들을 상대로 5년 동안 성착취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다 마셨고 거부할 수 없이 아이 뭐 그 정도 못 마시냐고 북한에서는 그보다 더 센 술도 마시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는 거 다 마셨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 자체가 아예 그냥 저항을 하다가 포기한 거는 생각나고 눈을 뜨니까 아침인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나체 사진을 찍은 거를 장진성 씨한테 넘겼더라고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학교 홈페이지다가 학교 너희 경영학과 홈페이지다가 올릴 테니까 그냥 자기 말 들으라고 뿌리치고 가는 저를 딱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욕구가 필요할 때마다 딱 연락이 왔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사람이 아닌 뭔가 짐승 같은 그냥 나는 그냥 뭔가 머신 같은 느낌이었죠. 그냥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그래서 죽고 싶었어. 내가 좋아하는 형인데 완전 재력가다.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안 하면 그 사진 알지? 학교 게시판에 올린다.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말하는 양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룹 회장이다. 회장이 있는데 탈북자 애들, 괜찮은 애들 좀 데리고 와라. 이번에 끊지 않으면 저는 계속 내가 원했던 한 여성, 어떤 아이들 갖고 한 가정의 그런 원했던 삶이 아니고 맨날 성상납, 어떤 남자의 그런 성상납의 대상밖에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 제가 목소리 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살고 싶어서 첫 번째 그런 마음을 저 악몽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이 탈북 대학생이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였던 승설향 씨한테 지난 2016년 6월 장진성 씨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렇게 접근을 해왔어요. 네. 자신이 운영하는 북한 전문 인터넷 언론에 승 씨를 소개하고 싶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자,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어요. 그런데 네. 이 장진성 씨가 제가 조금 전에도 유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북한에서 엘리트로 생활을 하다가 2004년에 탈북했고요. 근데 12개 나라에서 출간된 이 사람이 쓴 수기가 있어요. 경애하는 지도자에게라는 책인데 이 책이 한국인이 쓴 책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국 더 타임스 커버 스토리도 장식했고요. CNN의 간판 앵커죠. 아만포 뉴스쇼에도 초대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탈북자 중에서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 씨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인터뷰를 하자고 만나자고 했으니 안 나갈 이유가 없었던 건데 그렇죠. 예, 믿을만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승 씨의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만났던 게 악몽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것 같다 이런 어떤 심경들이 다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네. 그 취재 과정에서 스트레이트는 장진성 씨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반론도 요청을 했습니다. 장 씨는 계속 답이 없다가 방송 바로 전날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해왔는데요. 그때 한 말이 승설향이 하는 말은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장 씨가 또 이후에 SNS에 글도 올렸는데요. 네. 뭐라고 올렸냐면 MBC는 정신병 치료 경력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짜깁기 방송을 했다. 네. 피해자라는 그 미친 커플이 왜 아직 나를 고소 못하고 있나. 저들 주장이 그렇게 엄청난데 왜 내 비리를 하나라도 제발 알려달라고 사방에 애걸을 했나. 네. 뭐 5년 전에 성폭행 당했다면서 왜 그 장소와 시간을 공개 못하나. 뭐 이런 네. 얘기를 올렸고 사들을 믿고 기다릴 거고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언론 대응을 하겠다. 아마 해외에 나갔다 왔나 봐요. 네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좀 이 주장은 사실 좀 황당한 주장인 것 같기는 해요. 보고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대부분 좀 비판적인 댓글, 네. 화가 많이 나는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비오는 거리님께서는 혹시 이런 분들이 또 계시다면 탈북 여성분들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좀 나와달라고 이런 또 메시지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범죄가 있으면 피해자가 마치 더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네네.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일이 많잖아요. 네. 아직도 그런데 이번에는 저 실체가 좀 정확하게 드러나서 승설향 씨가 얼굴과 실명을 다 공개하고 자기의 아픈 과거를 얘기한 것이 절대로 가볍게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2위와 1위만 남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어제까지 집계 결과를 제가 봤어요. 네네.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는데 어제까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2위 아이템이 1위였어요. 오. 그리고 잠시 후에 전해드릴 1위 아이템이 어제만 해도 2위였습니다. 오. 근데 하루 더 집계한 결과 이게 뒤집힌 겁니다. 네네. 먼저 1위를 달리다가 마지막 하루 때문에 2위로 약간 내려앉은 뉴스 258만 번 조회됐는데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네. 그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적은 나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미 작년 6월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나라 네. 어디일까요? 바로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알면서 얘기 안 하는 프랑스. 들켰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결이 뭐였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은 남반구의 섬나라 뉴질랜드. 행사조차 열지 못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새해를 만끽했습니다. 지난해 3월 뉴질랜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2명을 기록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학교와 공공시설, 대부분의 업체가 문을 닫는 7주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GDP의 4%에 달하는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즉각 투입해 피해 보상에 나섰습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는 급여를 보전해줬고 임대료는 동결했습니다. 지진이나 기타 유행병 같은 경우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이제 탕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주하고 세입자들이 본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봐서는 한 50대 50 정도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고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소셜 버블이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사람들을 비눗방울로 싸듯 집단화해 거리를 두는 전략인데 4단계에선 가족만, 3단계에선 직장 동료, 학교 등 정해진 집단 안에서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반면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은 철저히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 만나라. 즉, 당신의 비눗방울을 벗어나거나 깨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국제적으로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정부가 이 고용주에게 급여를 다 지불을 하고요, 먼저. 그러면 고용주는 수입이 없어도 이 돈으로 직원들한테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밀리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실직 네.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은행들도요, 대출 상환을 중단하거나 대출을 오히려 더 해주는 식으로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영상에 아까 소셜 버블? 네네. 네, 이 개념이 좀 되게 심리적으로 또 안정감도 주고 뭔가 네. 효과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집에서만 있어라, 학교에서만 있어라.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괜찮다. 네네. 학교에서는 편하게 생활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는 건 거죠. 네. 이 뉴질랜드 사례가 굉장히 성공을 하자 독일, 캐나다, 영국도 이 소셜 버블을 방역 정책으로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네. 막연한 거리 두기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재정 적자입니다. 네. GDP의 19.5%에 해당하는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도 뉴질랜드 정부는 일단 코로나19를 해결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난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금융 지원 조치를 2년 더 연장하는 등 계속 지원책을 네네.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극복의 성패, 경제 회복 이거는 소상공인의 회복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저는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부럽다.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새해 맞이를 한다는 게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지금도. 네. 네, 근데 실시간으로도 재범님께서 부럽다고 네, 이런 댓글을 또 남겨주셨고요. 유튜브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오리님께서 네. 뉴질랜드 이미 15년 차입니다. 국민들이 정부 방침에 협조를 너무 잘해요. 물론 정부도 국민 편의와 안위를 우선적으로 하려는 것도 있고요. 바닷가나 공원 등 정말 자유롭게 일상을 즐기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다만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잘 받아들이고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이겨내고 또 건강하라고 꼭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정말 부럽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1위를 전하겠습니다. 네. 뒷심을 발휘해서 하루 사이에 역전승을 거둔 아이템입니다. 네이버에서 네. 49,000번, 다음 카카오에서 203만 번, 오. 그리고 유튜브에서 89만 번, 네. 총 297만 번, 그러니까 300만 번 가까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네. 뭐 IM 선교회발 감염 소식이 이번 주 1위에 올랐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해요. 사실. 맞습니다. 자, 이 선교회가 운영하는 한 국제 학교가 최근 이러한 심각한 시국에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 선교회가 운영하는 뭐 광주, 경기도 안성, 용인 등에 있는 또 다른 국제학교들에서도 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확진자가 오늘은 32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의 예전 발언을 들어봤더니 네. 이런 식의 집단 감염은 정말 시간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설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수지 맞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제가 수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0일은 해외에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저는 수지 맞았어요.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짧은 기간에 국제학교가 24개, 그 다음에 지금 함께하는 교회들이 한 200개 교회가 돼요. 뭐 한 거야? 한국교회가 뭐 한 거냐고요? 왜 저한테 자꾸 보내세요? 몇 터져 죽겠어. 너무 많아요. 요번에 신입생 막 40-50명 또 들어온대요. 대전에 자리 없어요. 180명에 180명. 600평에. 제 방학 때 이번 방학 때 2,000명의 아이들을 치렀어요. 수련회를. 이 코로나 한가운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는 치료하는 것이나 이 전염이 되는 건 과학적인 것이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우리 IM 선교회가 걸렸어도 벌써 걸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요. 전국에서 오고 또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걸리면 제가 슈퍼 확진자가 돼야 되고 벌써 돼야 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아직 안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나 봐요. 왠지 저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나 봐요. 저 표정이. 예. 마이클 조 선교사의 표정이 어쩜 저렇게 확신에 차 있을까요?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약간 민망해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황당해서 웃음이 납니다. 예. 본인도 그러네요. 그랬었던 걸까요? 그 IM 선교회 내부의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걸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뭐 파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냥 개인적으로 전 국민이 지금 외출을 자제하고 약속도 다 취소하고 서로 조심하고 신경 쓰고 기침 한 번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함께 힘든 상황을 참고 버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 영상을 보고 저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랐고 저렇게 확신에 차 있는 표정으로 얘기하라니까 정말 더 황당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태어난 김에 산다님께서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이경규 선생님의 주옥 같은 말씀, 무식한데 신념을 가지니까 제일 무섭고 답답하다. 네, 이런 댓글도. 근데 우리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말했다가 저 IM 선교회 관계자들이 회사 앞에 와서 시위라도 하면 아니, 어떡하죠? 저희 생각은 아니니까요. 예, 뭐 네, 이런 댓글이 비판적인 댓글이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뉴스가 300만 가까운 조회수로 이번 주 1위에 올랐다는 것도 시청자들도 저희하고 비슷한 심정을 갖고 계실 거라는 얘기일 겁니다. 네. 지금까지 남들은 다 본 엠버드 톱10 뉴스 정리했습니다. 자, 이 조회수로는 탑10에 들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숨어서 보는 뉴스 이런 의미로 좀 색다른 순보뇨라는 또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현직 외교관들이 만든 공익단체 외교협회에 대한 소식입니다. 외교협회 건물이 사당역 근처에 있는데요. 이 건물 3, 4층에는 학생과 교사 70여 명이 상주하는 대안학교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름 사회 지도층이시고 굉장히 품이 넘치시는 이 외교협회가 대안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좀 치사하고 저속해 보이는 엘리베이터 사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윤상문 기자의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건물 관리 직원이 3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드라이버로 돌리고 있습니다. 낮 12시, 이날 허락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12시까지. 그래서 여기서 잠그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잠그고 카운터도 잠그고. 중앙 출입문엔 학생과 교사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 못하고 이분들은 커피 들고 엘리베이터 사용하시고 또 정문 아예 들어오지 마라 우리 학교 애들은. 네, 갈지 말고 가라고 당부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한번 사용할 때마다 무슨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 둘, 셋. 20kg짜리 쌀 포대를 옮기는 학생과 교직원들. 매끼 식자재도 힘겹게 계단으로 나릅니다. 그나마 관리 직원이 퇴근하는 오후 5시가 지나면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5시 이후에 기사가 나와서 열어줄 거다. 그 대신에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한 30만 원씩 내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 저러실까?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늘어나고 이런 게 너무 싫대요.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싫대요. 급기야 지난주엔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쓰던 공간을 철문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것까지 생기니까 더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이도 없고. 화가 많이 났어요.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은 기분이고 학생도 아닌 것 같고. 외교 관들이라고 해서 되게 좀 멋있는 분들이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한 부분이 없죠.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식당을 문제 삼고 운동장을 잠그고 이거 괴롭히기식으로 진행했거든요. 이 대안학교 학생이나 교사가 그러니까 허가된 시간 이외에 영상에서는 난 12시였어요. 이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쓰려면 학교 측 변호사가 외교협회 측 변호사한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도 1층에서 타는 건 안 되고 지하에서 탔어야 되고요. 지하에서 탈 때도 그 빨간 카펫, 레드 카펫은 밟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마저 오후 5시 이후 엘리베이터 관리자가 퇴근한 다음엔 안 돼서 저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쌀포대까지 다 계단으로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취재한 윤상문 기자와 조금 더 궁금한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일단 수고하셨고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왜 저러는 거예요? 저도 직접 듣고 싶은데 네. 직접 못 들었어요. 입장문만 이제 받아봤는데 네네. 일단 공식적으로 내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일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일단 코로나 핑계를 좀 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원들이 고령이 많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접촉하는 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긴 하죠.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말이 맞다면 코로나 이후에 저렇게 된 건가요? 입주를 2019년에 했으니까 예. 그 말대로라면 코로나 이후에만 저렇게 했다고 그렇죠. 해야 될 텐데 네. 그 입주 초기부터 저랬나요? 아니면 어땠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협회장이 바뀌었어요. 네. 이 학교가 2019년에 들어왔는데 네. 그때 협회장님은 되게 좋아하셨대요.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좋다, 예쁘다 네, 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 협회장이 2020년 초, 그러니까 작년 초에 바뀌었거든요. 네. 바뀌면서 사실은 기사에 안 담겼지만 온갖 이 갑질로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예, 네. 그 중에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네. 금지하는 그런 일인 거죠. 근데 저렇게 건물 세입자에게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하는 게 예. 법적으로 괜찮은 일인 건가요? 안 되죠. 안 됩니까? 네. 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안 되는 일이고, 네. 저도 이게 도대체 이게 그냥 이 벌어진 일도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지도층에 있으신 외교관, 뭐 대사 출신 이런 분들이 네. 저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서 변호사님도 여러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네. 이런 건 처음 본다. 그래요? 예, 판례도 없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뭐 아파트에 월세 들어가거나 전세 들어갈 때 네. 엘리베이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겠습니다. 이런 특약 같은 걸 쓰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 아. 이게 뭐 사실 3층에 이 임대하겠다 네. 한다 하면 거기 갈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그걸 굳이 계약서로 남기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법적 상식이고 우리 사회 상식에도 부합하는 일인데 네. 이거를 계약서에 안 썼기 때문에 우리는 못 쓰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분들은 사실 할 말을 잃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거군요. 네. 그리고 상대도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어때요? 상대를 안 해줬어요. 학교 측에? 네. 그리고 이게 저것만 한 번만 윤상문 기자가 보도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신수아 기자 또 후속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집중적으로 네. 며칠 간격으로 보도를 하고 나서는 외교협회 측이 좀 입장이 달라졌나 싶긴 한데 어땠어요?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변화가 없었고, 네. 지금도 학생들은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 대화도 시작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국회의원까지 나서고, 네. 여기가 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외교부 1차관, 2차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까지도 좀 나서고 하니까 네. 일단 대화 자리는 만들기로 했는데, 네. 여기서도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이제 협회장 바뀐 지 1년 넘었잖아요. 네네. 자기들은 학교 대표가 누군지 모르겠다. 제대로 된
협상 대표단을 꾸려서 와라. 아, 이게 엘리베이터 쓰는 문제인데 무슨 외교 협상이군요. 아, 엘리베이터 협상이네요. 네. 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외교협회에 요청하고 했었던 거가 다 무시된 네. 상황인 거네요. 지금까지 보면. 네. 네, 앞으로 이 외교협회가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좀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 기자, 그 지난주에는 저희가 쿠팡 그 돌연사 네. 소식을 순본유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전해드렸는데 네. 2주 연속 지금 순본유에 네. 선정된 거 알고 계세요? 네, 저는 봤습니다. 정말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기여를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치료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유희준 아나운서 다시 돌아오시고요. 네네. 저희가 의자가 2개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자, 윤 네. 기자의 이 기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송재훈님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게 참 한 국민으로서 너무 민망하고 쪽팔리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고 아까 실시간으로 제법님 보니까 그러면 그냥 협회가 나가든가 네, 이런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본인들에 대해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순본유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유진 씨 오늘 요즘에 길에서 붕어빵 사 먹은 적 있어요? 사 먹은 적은 있는데 길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지 않나요? 그럼 뭐 요즘에? 백화점 붕어, 비싼 붕어빵? 네, 뭐 그냥 백화점 그런 데 있는. 싼 건 아니고. 네, 뭐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게 그 노점상 붕어빵 노점상이 요즘 많이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넣는 팥소 있잖아요. 그 팥 가격이 올랐는데 단가를 막 개당 단가를 막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서민 음식이니까 네네. 아예 장사를 수지가 안 맞아서 접은 경우도 있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노점상 자체가 좀 많이 없어진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붕어빵 가게들은 많이 없어졌는데 붕어빵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해서 요즘에는 붕세권이란 말이 새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붕세권. 이게 역세권이랑 붕어빵 약간 이렇게 합친 네,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붕어빵을 살 수 있는 근처에 사는 예,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집 그죠? 근처에 붕어빵 가게가 있다. 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붕어빵 가게를 표시한 지도까지 등장을 했대요. 어허. 이 지도를 가지고 붕어빵을 찾아 나서는 원정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한 중고거래 앱에서는 이용자들이 겨울 간식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붕어빵 가게 위치를 올리면 몇 시에 가면 먹을 수 있는지, 맛은 어떤지 등의 정보와 찾아가서 먹어보겠다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이번 트렌드가 그냥 이렇구나. 붕어빵 하면은 옛 추억이 생각이 나잖아요.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되니까 좀 재미를 느끼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앱을 이용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열었나? 닫았어. 안 하시네. 허탕을 친 후 찾은 또 다른 붕어빵 가게. 추천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한 15분 걸어서 찾아서 왔습니다. 한 일주일에 2만 원치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한 100개 정도 되네요. 저는 붕어빵 먹으려고 꼭 10,000원씩은 들고 다닙니다. 이 붕어빵 사 드시려고 뭐 10,000원, 20,000원씩이나 일주일에?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근데 대부분 사실 붕어빵 먹고 싶다 이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어떤 분은 북 ASD님은 네. 난 황금 잉어빵을 좋아한다. 이런 말을 남겨. 이거 소개해 드릴 게 사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붕세권 부럽다. 막 이런 댓글들이요. 계좌이체로 하면 된다. 왜 10,000원을 들고 다니냐는 뭐 이런 댓글도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요. 붕세권 참 신기한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색다른 순본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SNS 핫핫. 이휘준 아나운서, 오늘은 뭐 준비했어요? 예, 오늘은요 SNS에서 지금 가장 핫한 소식 중에 하나인 미라클 모닝 준비했습니다. 게시물만 해도 20만 개가 넘을 정도로 요즘에 2030 세대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 미라클 모닝은요 2016년에 미국인 저술가 할 엘로드가 쓴
자기계발서와 이 이름이 똑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짐작하셨겠지만 오전 6시 이전에 일어나가지고 뭐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약간 아침형 인간과 네, 비슷한 네, 거죠. 네, 그죠? 네. 근데 이거의 참가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기 돌봄이다.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조금 체질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아침잠이 많은 분들은 네.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 체질에 맞게 한번 이런 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샵 남다른 뉴스, 샵 미라클 모닝 해서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다른 뉴스 네 번째 시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오후 3시 10분에 찾아뵐 예정인데요. 혹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일주일 후에 시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고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바람도 세차지고 있습니다. 퇴근길 빙판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십시오. 애쓰시면 건강을 해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